네, 민주당 김남국 의원 이제 탈당했으니까 역시 무소속인데 그동안 이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었는데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당에서는 그 김남국 의원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수배령이라도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네요.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배령이라도 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코인 투자 시장에 쓰나미를 일으키고 더불어민주당을 남국바다에 빠뜨린 장본인이 열흘 넘게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숨는다고 진실이 덮여줄 수도 없고 의혹이 묻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제 본회의나 법사위 이런 그 회의 때 참석하지 않았고 뭐 그럴 만한 사정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취재진이 취재하는 질문을 받게 될 텐데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정치를 처음 시작하던 그래서 국회에 당선되던 2020년에 보면 앞으로 상임위에 안 나오면 불출석할 때마다 세비를 10%씩 깎자는 제안까지 할 정도로 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좀 강했었는데 사실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빛이 바랜 측면이 있네요. 네. 지금 김남국 의원께서는 고민이 깊을 겁니다. 네. 자기를 지지해준 민주당원, 민주당 그리고 지역 주민 그리고 지인들에 대한 미안함 앞으로 네. 본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여러 고민으로 만감이 교차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로는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 있고 그렇죠. 그 이상 뭐 확인된 사실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그 코인 회사인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이 14회가 있었다는데 네. 그걸 국회 사무처에서 확인해 준 결과 8명 의원실에 갔고 네. 김남국 의원은 없어요. 네. 그중에는 또 국힘의원 3분한테 갔다고 최근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사태로 인해서 코인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별다른 반응은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없는 거로 봐서 네. 저는 이 차제에 확실하게 좀 전수조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확실히 좀 가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강민구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김남국 의원의 제가 뭐 속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대단히 난 억울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할 것 같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라는 게 사실 앞과 뒤가 완벽하게 다를 수는 없는데 네. 이때까지 일련의 행동을 봤을 때는 네. 상당히 좀 그분 본인 스스로는 억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거지만 말을 못하고 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명을 하면 또다시 이 해명이 꼬리를 묶어 싶어서 침묵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검찰이 코인 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실상 수사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뭐 언론과 자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자칫하면 그런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아마 이래서 좀 피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공복이고 또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국민을 네. 대표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김남국 의원이 사실 그동안에 한 번도 기자들과 만나서 이 의혹에 대해서 네. 속 시원하게 어떤 기자회견 같은 걸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뭐 여러 번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김남국 의원이 기자들과 좀 만나서 전후 과정에 대한 좀 여러 가지 해명도 하고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이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쯤 와야 될까요? 언제쯤 공식적인 자리에 쓰고 질문도 받고 답도 하고 그렇게 될까요?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30일 날 그 국회 윤리위가 열리니까 네. 거기에 아마 출석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는 반드시 와야 될 거라고 좀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실 네. 김 의원은 하나도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돈의 네. 출처, 규모, 시기, 그리고 돈 세탁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국회 활동 중에 매매를 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데 네. 뭐 30일 이런 일정과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나와서 당당하게 해명하고 네.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당내에서는 이제 며칠 전에 의총도 열렸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일갈했던 청년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당내가 좀 시끌시끌했잖아요. 당내에서 그러나 우리 이러지 맙시다 하는 결의문을 내자는데 결국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
자, 그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과거의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지사 시절의 이재명 정치인은 대단히 단호했고 특히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하겠다면서 돈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했었는데 좀 달라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청년 대학생 위원장들하고 그리고 그 박성민 전 청년 최고위원께서도 이제 비난하는 그런 네. 성명을 당내에서도 냈죠. 네. 그러니까 또 속칭 말하는 개혁을 지지하는 딸 모임이라는 데에서는 또다시 반격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청년들 대학생 위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당연히 비난의 목소리도 있을 수가 있고 지지의 목소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와 비난의 목소리를 조금 합리적으로 정상적인 논쟁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최근에 뭐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좀 단호히 대처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께서도 내부 공격하지 말라는 또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곧 자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이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이 김남국 의원을 감싸는 것이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잊게 될 것이고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요. 이번 사태는 이제 여타의 국회의원 비리 사건과는 좀 결을 달리합니다. 김남국 의원 사태가 통상의 의원 비리 사건과 다른 점을 박완서 작가님의 도둑맞은 가난으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부자들에게 가난이 일종의 체험 내지 도덕적으로 보이기 위한 장식품인 점을 비꼰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자신처럼 가난한 줄 알아서 마음을 줬던 친구가 사실은 부자인 점을 알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때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굉장히 분노를 하죠. 그러면서 나는 우리가 부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도 느끼지 못한 절망감을 가난을 도둑맞고서야 느꼈다라고 말하죠.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처럼 돈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서 지지자들을 모으고 후원금을 모금했는데 실상은 코인 투자 금액이 수십억이었다는 점에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점을 작품의 주인공 대사가 잘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김남국 의원 사태는 위선으로 인한 배신감이 매우 강한 국민적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심지어 의원이 되면 수십억 정도는 쉽게 벌 수 있구나라는 정치 불신까지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큰 사건이라고 보고요.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충 윤리위에서 뭉개고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의원직 사퇴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제명 처리를 해야지 이번 사태를 넘길 수 있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건은 크게 봐서 이제 법적인 부분과 네. 하나의 이제 정치적인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제 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네. 그 결과를 통해서 과연 김남국 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을 했는지 아니면은 정말 본인이 열심히 해서 뭘 했는지 법적으로 위법 사항이 있는지 뭐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이런 건 다 이제 네. 나중에 밝혀지겠죠. 그런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렇게 거액의 코인 투자를 하는 것이 옳으냐, 네. 그것도 의정활동도 중간에 하는 게 옳으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김남국 의원이 국민들한테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사과를 좀 해야 되고 그런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줬던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준 좌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당도 마찬가지고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고 정말 빠르게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되고요. 제대로 대처를 한다라는 것은 소상하게 그런 내용을 밝히면서 사과할 부분은 정확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고 당은 그에 맞춰서 필요한 조치들을 좀 발빠르게 하는 것.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법적인 부분과 관계없이 정치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대응도 너무 네. 늦고 좀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조금 더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내년 총선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좀 지지율을 젊은 세대의 지지율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은 합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돈 문제 이런 거 성범죄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이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곳은 김영란법 정도가 통용되지만 우리 성남시는 훨씬 더 강력한 기준을 갖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가졌던 엄격하고 단호한 조치와 판단에 비해 지금은 좀 느려졌다, 물러졌다 하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 부분에서 그동안에도 지적이 됐었죠. 그 얘기는 아마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갖고 있는 사법적인 어떤 리스크 네. 그런 것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김남국 의원 건만이 아니라 여러 건에 대해서 좀 대표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이 좀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배경을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네. 김남국 의원은 뭐 이재명 대표와 남다른 아주 가까운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코인 의혹과 관련해서 좀 뭔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일 시기가 됐고요. 늦었지만 그 시작은 결국 단호한 빠른 조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고 30일 날 윤리특위에 김남국 의원이 출석할지도 사실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국회법에 보면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네. 다른 의원이 나가서 변명을 해야 된다라고 국회법에도 할 수도 있다라고 국회법에 돼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과연 나올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일단 김남국 의원이 빨리 국민들 그 기자들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좀 설명을 해야 되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사안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좀 대국민 천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